좋아요. 좋아요 같은 소리하고. 그만 여러분 72페이지 봅시다. 72페이지. 72페이지. 제가 촬영을 한다고 이렇게 막 되게 정상인 코스프레를 하진 않을 거예요. 평소랑 똑같이 약간 병맛 돋는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72페이지 제목 뭡니까? 무신집권과 대몽항전입니다. 자, 무신들이 집권을 했다라는 거죠. 무신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군인들이죠. 군인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정권을 잡았냐? 그 유명한 무신 정변을 통해서 정권을 잡죠. 1170년. 이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보통 고려라는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무신정변 앞 시기를 뭐라고 부른다? 전기, 그렇지, 일렉트로닉, 그리고 전기 후기는 알 수 있어. 뭔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전기와 후기를 나눌 수가 있겠죠. 일단 무신정변의 원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시다. 뭐라고요? 원인. 평소보다 판서를 좀 잘해야 되는데. 근데 실패한 상태가 조금 괜찮아. 자, 인자한 척. 자, 세 번째 줄 보세요. 무신은 승진 등 여러 가지 차별을 받았고 하급 군인도 군인정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빈번히 자벽에 동원되어 불만이 많았다. 원인이 뭐래요? 승진의 차별을 받았대. 승진도 못하고. 고려의 특징이 뭡니까? 군인들이 뭐예요? 고려의 중앙군은 직업군인이라고 그랬죠? 직업이 있으면은 그 직업을 통해서 뭘 받아야 돼? 월급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군인전이 지급이 안 됐다는 거 월급을 안 줬다라는 거야.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갑자기 1882년에 있었던 이모군란 같은 사건이 기억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불만이 누적이 되는 거죠. 불만이 누적되는 거예요. 그리고 승진이 안 됐다라는 거는 여러분 고려라는 나라는 문치주의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지휘관들이 군대 사령관들이 다 문신이었어요. 거란의 3차 침입을 막아낸 귀주대첩을 이끈 사람이 누구죠? 강감찬이죠. 강감찬 문신이에요. 무신 아닙니다. 자, 그리고 동북부성을 개척한 별무반을 이끈 사람 누굽니까? 윤관이죠. 윤관은 문벌귀족이에요. 대표적인 문벌귀족이야. 무신들은 열심히 막 무술 연습하고 뭐 병법서를 공부를 해도 전쟁이 막상 일어나면은 지휘관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 문신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겠죠. 거기다가 월급도 안 받고, 월급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점점 개판이 돼가고 있어요. 그 와중에 이제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된 사건이 있죠. 고연원의 연애라고 합니다. 제주도 가신 윤보현 선생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고연원의 연애. 고연원이라고 왕이 이제 노는 곳이야. 동물원이나 뭐 이런 거 지금 연애를 하는 곳인데 이제 술 먹다 보니까 어때요? 응? 그냥 술 마시면 재미없잖아. 무신들을 불러다가 오병수바퀴를 한번 해봐라 라고 한 거예요. 오병수바퀴는 뭐냐? 여러분들 요즘으로 치면 뭐예요? 격투기. UFC, 그치, 격투기. 석희가 되게 잘할 것 같은 격투기. 싸움 잘하게 생겼어. 거기서 이제 대장군 이송이라는 이 나이 먹은 대장군이랑 젊은 장교랑 격투기를 한 거야, 오병수바퀴. 근데 당연히 나이 차이가 있는데 젊은 사람이 유리하죠. 젊은 장교한테 대장군이 진 거야. 근데 이 대장군 이송보다 나이도 어리고 직책도 낮은 할배라는 문신이 가가지고 야, 너 대장군씨가 된 놈이 하면서 귓방맹을 빵 날려버린 거야. 어땠을까요? 나이도 어리고 직책도 낮은데 진 것도 억울한데 귓방망이까지 맞은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다른 문신들이나 뭐 왕이 그거를 이제 할례를 붙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비웃는 거죠. 무신들이요 열을 받았겠어 안 받았겠어? 그렇죠. 안 받았겠죠. 그래서 그날 밤 무신정변을 일으켜서 문신들을 대거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왕도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의종이랑 왕이 이제 명종으로 바뀌게 돼요. 자, 왕마저 폐위됐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왕은 이제 뭐가 된 거야? 허수아비가 된 거야. 실질적인 권력자들은 무신들이 된 거죠. 그래서 무신정변 이후에는 무신집권기라고 하는 약 100여 년,
거의 100여 년에 가까운 무신 집권기가 등장합니다. 무신들이 정권을 잡았다는 얘기죠. 무신 집권기는 뭐 초기, 보통, 중기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후기도 말기에는 약간 별로 비중이 없는 그런 친구들이 집권을 하네요. 어쨌든 초기의 특징은 뭐냐? 초기의 특징은 여러분들 왼쪽 교과서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방 중심의 정치입니다. 여러분들 1학기 때 고려 중앙 정치 제도를 배우실 때 중방이라는 기구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진짜? 아니요. 고려 중앙 정치는 중심은 이성육부제잖아요, 그렇죠? 이성육부 설명할 때 중방이라는 이름 나오지조차 않았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신들은 어때? 승진이 안 돼. 근데 중방은 무신들의 회의기구란 말이야. 무신들의 회의기구. 정치에서 비중이 없는 무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봤자 그게 국가에서 얼마나 반영이 되겠습니까? 국가 정치에서. 고려 전기에는 이성육부제에서 중방이 안 나왔던 거야. 비중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무신들이 정권을 잡았어. 그래서 무신들이 중방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국가 정치에 반영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중방이 거의 최고 기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무신 집권기 초기에. 오케이? 자, 중방에서 회의를 하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 초기에는 중방에서 회의를 하고 중방이 최고 회의기구가 됐고 그리고 이 시기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왜 혼란스러웠냐? 여러분들 자 왼쪽에 있는 표를 한번 보세요. 중방 시기에 초기에 집권했던 무신들이 약 몇 년, 대략 평균 몇 년 정도 집권을 합니까? 이유방, 정대승, 정중부 이런 사람들 몇 년 정도 집권해요? 4년, 5년 정도 집권하죠. 대통령처럼 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권을 잡으면 계속 자기가 권력을 잡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4, 5년 만에 계속 집권자가 바뀌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음악가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집권자들이 서로 지들끼리 싸워서 죽고 죽여서 계속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신라 말의 징벌귀족들이 지들끼리 싸워서 왕이 계속 바뀌는 것처럼 예? 무신집권기에도 초기에도 지들끼리 싸워서 계속 바뀌는 거죠. 집권자가. 처음에는 이유방이 정권을 잡았어. 이유방, 내가 고려의 최고 집권자다 했는데 정중부가 와서 팍 찔러 죽고, 죽고. 근데 누가 등장하는 거야? 이제 그 정중부가 내가 이제 고려의 최고다 했는데 정대승 나타나서 푹 찔러 죽여. 정중부가 팍 죽고.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들끼리 권력 다툼하니까 지방에다 신경을 못 쓰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는 점점 혼란해지는 거고. 그리고 이 무신 집권자들의 특징이 뭐냐? 정권을 잡아서 정치를 잘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거예요. 어떻게? 땅을 늘리고 노비를 늘리는 거죠. 징벌귀족들이랑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역사는 거의 반복이에요. 그러면은 하늘에서 노비가 떨어져요? 아니면 땅이 떨어져요? 땅을 어떻게 늘려? 노비를. 그렇지. 뺏어야죠. 일반 백성들의 땅을 뺏고 백성들을 노비로 삼는 겁니다. 백성들이 어때? 당연히 열받겠죠? 그럼 뭘 일으켜야 돼? 봉기를 일으켜야겠죠. 그래서 중초기에는 이제 백성들의 봉기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중앙정치가 혼란스럽고 백성들의 봉기가 일어났다. 나라가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을 겪었다라는 거죠. 나라 개판이라는 거예요. 자, 교과서 봅시다. 교과서 첫 번째 단원, 두 번째 문단 보세요.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무신은 중방을 중심으로 국정을 주도하면서 토지와 노비, 사병을 늘려 세력을 키웠다.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초기까지. 자, 중기를 보시면 누가 집권을 합니까? 이제 최씨들이 정권을 잡아요. 최씨 무인 집권기. 무신 집권기라고 최씨 무신 집권기라고 해도 되고요. 약 60여 년간 최씨 무인 집권기가 이제 쭉 저기 됩니다. 연속됩니다. 최씨 4대에 걸쳐서
최충원의 아들 최우, 최우의 아들 최양, 최의까지 4명이 계속 최씨들이 정권을 잡는 거예요.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죠, 권력을. 그만큼 최씨 정권은 어떻다는 거야? 권력 자체는 안정됐다라는 겁니다. 최씨들한테 대들지 못했다라는 거야, 더 이상 다른 무신들이. 그럼 최씨들은 어떻게 권력을 강화했을까, 공고했을까?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정충원이 아니라 최충원입니다. 네, 최충원. 정충원 선생님 보시진 않겠지? 정충원 선생님 보신다고 해도 뭐 저한테 뭐 쌍욕을 하시겠어요? 뭘 하시겠어요? 어쨌든 최충원 시기에는요, 최충원이 뭘 했느냐? 네, 봉사십조라는 걸 먼저 만듭니다. 봉사십조는 뭐냐? 교과서 보세요. 두 번째 단원 첫 번째 줄 끝에 보십시오. 최충원은 집권 초기 사회개혁안을 제시했으나 오히려 많은 토지와 노비를 차지하고 사병을 양성하여 정권 유지에만 집중했다라고 나오죠. 사회개혁안이 뭡니까? 자, 무신집권기 초기에 사회가 어떻다 그랬어?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했죠? 혼란스러우니까 이 사회의 혼란을 어떻게 안정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회를 개혁해야겠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개혁안이 바로 봉사십조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정치인들 선거 나갈 때 뭐 내세웁니까? 공약을 내세우죠. 공약 같은 거야. 나 이렇게 정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안정시킬 겁니다. 근데 이건 뭐야? 명분이죠, 명분.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공약 잘 안 지키잖아요. 최충원도 봉사십조를 왕한테 올려서 제가 이렇게 개혁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막 왕들이나 문신들도 막 기대했겠지. 최충원은 좀 나으려나? 근데 최충원도 똑같아요. 노비를 늘리고 사병을 늘리고 땅을 늘리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집중하는 거죠. 자, 그리고 최충원이 또 뭘 했대요? 교정도감을 설치했대. 오른쪽 표에도 나와 있죠? 교정도감이라는 거. 중방에서 국정을 운영했다면은 무신들이 최충원 시기에는 교정도감을 설치합니다. 이 교정도감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국정을 총괄하는 거죠. 자기 집에다 설치했어.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 집에다가 교정도감을 설치해서 국정을 다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재택근무죠, 재택근무. 그러면 필기가 잘 보이니? 네? 필기가 보여? 화면에? 잘 보여요. 잘 보여? 네, 잘 보여요. 한번 마지막에 인서트 한번 따야겠다. 인서트 한번 따야지. 인서트 알죠? 인서트. 자, 그리고 뭐 최충원이 만든 건 아닌데 이건 경대승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도방을 확대합니다. 도방은 무엇이냐? 보디가드들이에요. 보디가드. 한마디로 뭐야? 경호부대야. 경호부대. 계속 무신집권자들이 딴 놈이 와서 죽이고 딴 놈이 와서 죽이니까 자기 몸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방을 경대승이 만들었던 도방을 확대해서 자신의 보디가드로 삼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군으로 삼별초라는 부대를 만들어요. 이것도 최충원 때는 아니고 최후 때긴 하지만 어쨌든 최씨 무신집권기에 만들어진 군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군 같은 개념이에요. 삼별초.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몽골과 끝까지 싸움을 하죠. 자, 최충원이 집권한 다음에 최우가 등장합니다. 최우 다음에 그의 아들 최양과 최의는 알 필요 없어요. 등신들이에요. 최우 같은 경우에는 최충원이 권력을 그대로 물려줬죠. 안정된 권력을 물려줬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권력이 안정됐으니까 오히려 무신들을 더 등용하지 않습니다. 왜? 이 새끼들이 언제 나를 뒤에서 칼로 찌를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무신들보다는 문신들을 중용합니다. 중용한다라는 말 알죠? 중요하게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설치하느냐? 정방을 설치해서 인사권을 장악하고요. 서방을 설치합니다. 정방은 인사권. 인사권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야? 아니죠. 인사가 뭐예요? 사람의 일이야. 누구를 누구로 임명하고 누구한테 어떤 자리를 주는 거죠. 원지은은 좀 약간 병마시니까 병마사에 임명하는 거죠. 막 석희는 이제 싸움을 잘하니까 장군으로 임명하고. 인사권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나랑 친한 애들을 당연히 좋은 자리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나랑 안 친하고 나한테 반항하는 애들한테 좋은 자리를 주면 뭐해? 사고 칠 거 아닙니까?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래서 정방을 통해서 인사권을 장악하고요. 서방은 교과서에 없지만 얘는 뭐냐? 얘는 문신들을 모아놓은 그런 기구인데 정치에서 이게 무신들이 무식하니까 무신들한테 뭘 구하는 거야? 조언이나 자문을 구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한마디도 안 하는구나. 교과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73페이지 봅시다. 73페이지. 자,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가 굉장히 혼란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공기를 많이 일으켰다라고 했습니다. 제목 자체가 뭐예요? 농민, 천민 공기를 일으키다라는 거죠. 두 번째 줄 보십시다. 두 번째 줄 끄트머리 한번 보세요. 이의민과 같이 노비 출신이면서 최고 권력을 잡은 자까지 나타났다. 다시 70페이지에 표 보시면요, 이의민이라는 사람이 집권을 하죠. 중방 시기에. 네, 이 사람은 엄마가 절간 노비예요. 그럼 이 사람의 신분은 뭐야? 이의민, 노비죠. 노비는 고려에서 가장 천한 사람들이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죠. 근데 힘이 굉장히 세서 무신정변 때 사람을 많이 죽여가지고 계속 이제 승승장구하다가 결국엔 경대승이 죽고 최고 권력자까지 됩니다. 노비 출신이면서 최고 권력자가 되니까 이때 얘기했잖아요. 무신집권자들은 왕보다 권력이 셌다고. 왕 허수아비였다고. 다른 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유민 같은 노비 출신이 최고 권력자가 됐어? 그럼 나도 한번 권력자가 돼볼까?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왼쪽에 있는 지도 보십시오. 개경에서 누가 봉기를 일으키려고 했습니까? 만적이죠, 만적. 공주에는 누가 있어요? 공주고 표, 그래서 지도가. 공주에는 누가 있어요? 망이 망소이. 이름만 들어도 약간 이름이 그렇게 되게 고급지진 않잖아. 이 양반들. 이 사람들이 하층민입니다. 하층민 이 사람. 만적은요 최충원의 산업이었는데 개경에 있는 노비들 다 모아가지고 야 우리 주인을 죽이고 우리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발각돼서 죽임을 당하고요. 망이 망소이는 공주의 명학소라는 곳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명학소야. 소모니. 향, 부곡, 소. 기억납니까? 향, 부곡, 소. 이런 지역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고려의 특수행정구역이죠. 향, 부곡은 세금을 좀 더 내고 소는 이제 기술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이런 지역 사람들은 이제 과거 응시에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받는 곳이야? 차별을 받는 곳입니다. 망이 망소이는 명학소 출신이라는 걸 명학소 출신이라는 걸 통해서 이 사람도 사회적인 차별을 받았던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망이 망소이, 만적 이런 사람들이 지문에 등장을 해. 그럼 여러분들은 뭘 추론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추론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뭐야? 이 시기는 무신 정변 이후에 무신 집권이구나. 두 번째는 이들은 신분 해방 운동에 나선 사람들이구나. 마지막 줄 보십시오. 만적의 봉기는 차별적 신분 질서를 극복하려는 신분 해방 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나오죠. 제일 마지막 줄 봐. 제일 마지막 줄. 신분 해방 운동이다. 오케이? Let's get it. 잠깐 쉴게요. 꺼주세요. 왼쪽.